안녕하세요. 4월 4일 영상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브리핑 내용으로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의 자산 토큰화 시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큰 상승이 가능한 RWA 코인들 살펴볼 거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전망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의 블룸버그 인터뷰부터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s own, basically, CUS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We could rid ourselves of all issues around illicit activities about bonds and stocks and digital by having a tokenization. But the most importantly thing, we could customize strategies through tokenization that fits every individual. We would have instantaneous settlement. Think about all the costs of settling bonds and stocks. But if you had a tokenization, everything would be immediate because it's just a line item. 방금 보신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킨 것에 아주 뜻깊음을 느낀다고 밝힌 후 다음 단계는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RWA 산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는 자산 토큰화, 즉 RWA를 통해서 주식과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불법 활동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 토큰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블랙록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토큰화 시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든 채권과 주식 거래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 부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자산 토큰화로 채권이나 주식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 활동, 문제점, 그리고 수수료 등을 포함한 부대 비용,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블랙록이 이처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자산 토큰화 시장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것에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ETF 승인을 얻어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블랙록이 했기 때문이죠. 자, 종합하자면 비트코인 ETF 승인 다음 블랙록의 목표는 자산 토큰화 시장이라는 건데, 자, 그럼 자산 토큰화 시장 RW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과 2025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퀀텀 점프 시켜줄 섹터는 리얼 월드 에셋 RWA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자, RWA, 부동산, 미술품, 국채, 보석, 주식 등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토큰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결혼할 때 말이죠. 예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프리미엄 예물 브랜드인 반클리프 아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비 신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클리프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고작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6,100만원입니다. 1캐럿에 6,100만원을 태우기엔 너무 비싸죠. 자, 그럼 이것을 RWA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토큰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토큰 하나당의 가격을 만원이면 만원, 그럼 6천만원 나누기 만원 하면 토큰의 개수가 6,00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 사정이 100만원 밖에 안 돼. 그럼 토큰 100개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이아몬드 토큰 100개를 USB나 코인 지갑에 담아서 예비 신부에게 주는 거죠. 자, 내가 반클리프 에펠을 당장 살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다이아 반지를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발을 좀 풀면서요. 그럼 우리는 단돈 만원으로도 반클리프 에펠 다이아 반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자산 토큰화의 개념 정리를 쉽게 하자면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 이렇게 예비 신부한테 예물 선물을 토큰으로 하시게 되면요, 귀싸대기 맞고 파혼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RWA를 활용한 거래는 유통비용, 중개비용,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요.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상의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막말로 도둑이나 강도당할 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가치 보존과 신뢰도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거래 방식일 텐데요. 이러한 RWA 산업의 시장 규모는 향후 2경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가 RWA
RWA 시장 진출 선언을 하다 보니까 2티어, 3티어, 투자사, 금융사, 증권사, 벤처 캐피탈이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예로 JP모건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블랙록, 레리 핑크의 발언과 시장 진출로서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이 된 것만큼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할 텐데요. 블랙록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1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1경원이라는 돈은 한국 GDP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블랙록이 RWA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블랙록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코인을 빨리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블랙록과 직접 연관이 있는 코인들이 국내 거래소에도 있고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앞둔 코인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2배속, 3배속 빨리 감기로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1배속으로 변경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시청하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자면요. 먼저 국내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 중에 헤데라 코인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기점의 헤데라 코인의 시세는 대략 15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차트 먼저 살피자면 대략 일봉상 피보나치 0.5 지지라인에서 1차로 담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220원까지 시세가 올랐다가 현재 한번 누른 다음에 140원, 150원까지 조정이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피보나치 0.5 지지라인에서 담아보고 만약 밀리면 여기 0.618 지지에서 추가 진입해서 평단을 낮추면 되겠죠. 아니 근데 헤데라 코인 투자 전략을 잡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게 왜 RWA 코인으로 유망하다는 건데 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헤데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최근 들어서 RWA에 대한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데라가 블록체인 사업 방향을 자산 토큰화 쪽으로 바꾼 것을 체크하였고요. 헤데라가 블록체인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DLT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인데요. 헤데라는 분산 원장 기술 DLT 쪽으로는 블록체인 전체 시장에서 단연코 제일 우수하다고 하죠. 그런데 RWA 자산 토큰화의 핵심은 이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는 DLT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헤데라가 DLT 기술로는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본 코인인 헤데라는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버닝 카운슬이라고 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버닝 카운슬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거버닝 카운슬에 합류한 이 에버딘이 어디냐면요. 영국 최대 자산 운용사로 알려져 있으며 5,080억 파운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5,080억 파운드라고 함은 우리 돈 8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데라의 거버닝 카운슬 멤버로 구글이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참여 소식은 2020년도 2월에 나왔는데 당시에 헤데라의 시세가 40원이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3일 만에 400원까지 거의 1000% 급등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들어 헤데라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록이 거버닝 카운슬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데라 개발 책임자 에드 마르퀴즈는 본인 트위터에 헤데라와 블랙록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가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 멤버인데요. 총 32개의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멤버들을 보시면 엄청난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인데요. 지금 이 블랙록이 이 남은 33번에서 39번 자리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그것을 봐야 할 텐데 어쩌면 벌써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자, 헤데라의 거버닝 카운슬 참여사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구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영국 최대 자산운용사 에버든, 그리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 보잉, 그리고 코인 중에 체인링크 있죠. DBS라고 하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은행도 들어와 있고요. 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전자제품 회사죠. 그리고 여기 반가운 LG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 한국 재계순위 2위의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한은행도 있고요. 노무라, 스탠다드뱅크, UBI 소프트, IBM, 도이치 등등 해서 이 쟁쟁한 이름들이 거버닝 카운슬에 참여가 되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블랙록이랑 무슨 연관이냐고요? 방금 리스트업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블랙록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입니다. 자, 보시면요. 구글의 기업 이름은 알파벳이죠. 블랙록은 알파벳의 지분 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카운슬 참여사인 서비스나우의 지분도 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가 블랙록이고요. 보시는 IBM도 블랙록이 2대 주주, 그리고 참여사 리스트 중에 FIS,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지분 10%를 쥐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 보잉과 전자제품 만드는 델도 각각 5에서 6%씩 지분을 쥐고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블랙록인데요. 이렇듯이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 참여사들의 공통점은 블랙록이 지분 투자를 해준 기업이라는 것이죠. 최근 외신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헤데라의 가격은 2024년 안에 1달러 이상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현재 가격 150원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현재 0.1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0배, 즉 1,5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헤데라 코인 정확한 공략법과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는 영상 하단에 게시해둔 카톡 채널이나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확실하게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선 한 줄 요약하자면요. 헤데라는 저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전망이 상당히 밝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해진 만큼 비트코인 분석 영상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RWA 코인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무빙을 추종하기 때문에 비트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저점을 잘 잡아야만 이런 헤데라 코인도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제법 길더라도 어쩌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자, 먼저 비트코인 CBD 파이어 차트를 볼 건데요. 60K에서 64K 사이에 강한 매수벽이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7K에서 69K까지 현재로서는 조금 약한 매수벽이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리테일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 갈색 고래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취하고 있던 중형 고래 하나가 갑자기 급격한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15일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원가가 5만 140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의 시세가 6만 5천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채굴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반감기 이후에 비트 채굴량이 감소하는 점과 채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채굴자들의 매도가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겠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 시세가 밀려서 박살이 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근 밑꼬리 지지를 받았던 지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전달을 드렸는데요. 일봉상 삼각 수렴이 하방 이탈이 되며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10% 20%씩 밀려버린 것이죠. 근데 우선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롱입니다. 일단 단기 조정 포인트부터 보자면 여기 밑꼬리 지지받은 지점을 흰색 선으로 연결시켜서 지지 라인을 잡았는데요. 이곳을 지지 라인으로 잡는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여기 지지 포인트까지 꽤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진입 전략으로 수립했던 64K 부근에서는 비중을 1차 비중만 투입하자는 것이었죠. 1차 투입한 비중은 다들 잘 들고 계시죠? 그럼 과연 여기 흰색 지지 라인까지 이렇게 눌러줄 것인가? 이 부분을 관찰하며 대응해야 하는데요. 비트코인 특성상 CME 갭을 메꾸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ME 갭을 보자면 아직 이 절반만 메꾼 상황이라서 64K까지 눌러준다면 확실히 CME 갭이 해소가 되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을 조금은 염두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되 만약에 밑꼬리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2차, 3차 투입을 위해 보존하고 있던 시드머니를 과감히 배팅하는 전략을 수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말아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은 1차 진입한 비중 말고는 2차, 3차 진입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은 주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밑꼬리 지지 라인이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돌려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비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롱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로는 상승 채널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 채널에서는 보통 하단 추세선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에서 지지를 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번만 백테스팅 해보겠습니다.
1년 반 전에 비트가 16,000달러에 머물러 있을 때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에서 반등을 해주었는데 보시기 편하게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만 작동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반등을 만들다가 조정, 여기서도 지지받고 반등 만들다가 조정, 여기서도 지지받고 강한 반등, 정확히 네 번째 지지에서 반등을 했죠. 백테스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참 재밌는 것은 비트가 좀 떨어진다고 시즌 종료다, 시장이 끝이 났다라는 유튜버들이 참 많아졌는데 분명 두세 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간다 그럴 겁니다. 모든 투자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트 흐름 봐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전히 올해 거대 사이클은 롱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은 로그 함수로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면 비트가 10달러라고 가정을 해보면 10달러에서 20달러, 20달러에서 30달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달러에서 1000달러, 1000달러에서 다시 200달러, 200달러에서 다시 10,000달러 이렇게 로그 함수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번 달 중요한 이벤트인 반감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역사상 반감기 시점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2012년 12월 28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두 번째 반감기 2016년 7월 9일이고요. 세 번째 반감기 2020년 5월 11일, 자, 네 번째 반감기가 지금 이번 달 15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2012년도 1차 때 비트코인은 당시 13달러였는데 비트가 반감기를 거치고 나서 1150달러까지 9000%가 상승하였죠. 그리고 2016년도 2차 때는 비트가 450달러였는데 반감기를 거치고 19,000달러까지 4000%가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도 3차 때는 비트가 4000달러에서 출발을 했고요. 거의 67,000달러, 우리 돈 8천만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하였고요. 상승률은 약 1800%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 차트인데요. 4차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는 15,000달러에서 스타트를 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요. 1차 반감기 때 9,000%, 2차 때 4,000%, 3차 때 1,800%. 그럼 상승률이 뭐 절반씩 줄어들었다는 공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저점 대비 이거 뭐 900%는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고작 이 300%밖에 안 올라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저는 롱 관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을 한 줄 요약하자면 그냥 괜히 숏 잡다가 역지 터져서 시체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버텨보자는 관점입니다. 뭐 때로는 덮어놓고 저점을 기다리거나 좀 물렸으면 그냥 버텨보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분석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영상에 이어서 RWA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WA 코인들 중에 블랙록과 연관이 있고 유망하다고 보는 코인으로는 어제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던 앱토스 코인인데요. 어제 1차로 진입을 했죠. 관점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조금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 일봉상 피보나치 0.5 지지에서 2차 진입해서 평균 단가 낮춰보자는 전략이고요. 앱토스 코인도 마찬가지로 매수 근거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앱토스는 RWA 코인의 대장격으로 불리는 온도 파이낸스와 자산 토큰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온도 파이낸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인데요. 블랙록은 RWA 시장 진출을 하면서 메인 파트너사로 이 온도 파이낸스와 시큐리타이즈를 선정하였죠. 그리고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의 최대 보유자가 바로 온도 파이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앱토스는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함으로써 블랙록과의 접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앱토스 총괄 닐은 앱토스의 CEO인 모샤이크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3곳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하였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3곳은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이렇게 3곳인데요. 그럼 우리는 앱토스 CEO인 모샤이크를 좀 더 알아봐야 하는데 모샤이크는 앱토스를 설립하기 전에 바로 블랙록 대체자산 그룹과 부동산 부수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앱토스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록과의 어나운스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립토 시장의 큰손인 판테라 캐피탈 CEO인 댄 모어 헤드는 블랙록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답글로 모샤이크가 나도 여기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고요. 또한 이번 주 홍콩에서 열리는 디파이데이 2024에 앱토스가 참여하는데요. 현재 앱토스 커뮤니티에서 모샤이크의 발언과 발표, 서밋들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시나 그간 사업 내용에 대한 어나운스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보았을 때 앱토스도 상당히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RWA 코인들을 살펴볼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 RWA 코인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추측을 해보면 RWA 코인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 블랙록이고요. 블랙록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RWA 산업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국내 거래소가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 RWA 코인들을 살펴보면서 유망한 코인들을 선별해두고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해 미리 조금이라도 담아봐야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센트리퓨즈 CFG 코인이 있습니다. 센트리퓨즈는 탄생부터가 탈중앙금융과 실물 자산을 연계하기 위해 탄생한 말 그대로 RWA를 위한 코인이죠. 센트리퓨즈도 블랙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는데요. 블랙록의 RWA 관련한 모든 보도자료에는 공통되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시큐리타이즈입니다. 시큐리타이즈는 미국 국채나 주식,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이죠. 블랙록이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고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모금에 성공을 하였는데 그 메인 주체가 어쩌면 시큐리타이즈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시큐리타이즈가 바로 센트리퓨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더 찾아보면요.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블록체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근거 맥락을 통해 센트리퓨즈는 분명 시세 상승과 더불어 국내 거래소들의 상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센트리퓨즈를 매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게시해둔 카톡 채널이나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다 설명을 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수익코인을 기반으로 탄생한 나비 프로토콜입니다. 자, 수익코인이 큰 상승을 했던 첫 번째 그 이유는 수익코인의 생태계에 예치된 자산들 덕분인데요. 제일 큰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나비 프로토콜이죠. 나비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크립토 씬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김서준 대표가 이끄는 해시드에서도 나비 프로토콜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프로토콜은 블랙록의 자산 토큰화 시장 메인 파트너인 온도 파이낸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해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나비 프로토콜의 시세 상승과 더불어 국내 거래소 상장이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블랙록과 연관이 있을 만한 RWA 코인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기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만큼 이쯤에서 마무리해 볼 텐데, 자, 오늘 영상 한 줄 요약하자면요. 2024년에서 2025년을 주도할 섹터 중 하나는 분명 RWA 코인이고 시세가 눌러줄 때마다 저점에서 모아가야 할 섹터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코인 하시면서 잘 모르거나 코인 입문하시는 분들은 전쟁터 같은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래시선 채널에서는 무료 코인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얻어가시면 도움되실 텐데요. 고래시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무료 코인 정보방 입장을 원하는 분은 010-2472-0429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